자, 이제부터 첫 번째 설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설이 있지만 어차피 영상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86 세대분들 아시죠? 586 세대. 근데 사실 586 세대가 젊은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그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의 미래도 사실 저는 밝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더 걱정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586 세대분들 이제 은퇴할 시점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미래가 밝지 않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미디어에서 많이 까이고 특히 온라인에서 많이 까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까여요.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 586 세대분들은 별로 존중받는다거나 이해받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물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했고 문화적으로 뭔가 좀 많은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이면에 또 이제 좀 무책임한 행동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586 세대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왜 이분들이 미래가 밝지 않은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86 세대. 이것도 사실 좀 말이 많은데 정의한 기준이 많이 많은데 1961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 그러면 이걸 한국 나이로 하면 63세에서 55세. 요거죠. 한국 나이.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이 점점 은퇴한다. 지금 이미 은퇴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그래도 이분들은 우리보다는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 공무원 연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4개월에 정년퇴직하신 분도 국민연금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래가 뭐가 안 밝냐. 네, 맞습니다. 우리보단 나아요, 확실하게. 우리보단 낫습니다. 나은데 앞으로 이분들이 받게 될 책임, 책임에 대해서 사실 밝지 않아요. 이제 이분들이 한 5년 뒤부터는 이제 사회 조직에서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상당수가 은퇴하죠. 제가 5년을 잡았죠, 5년. 여기 보면 여기서 5를 플러스 하면 60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넓게 잡으면 10년이면 이분들은 완전히 은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지금도 은퇴하신 분도 있는데 아직 사회에 뭔가 이제 대표나 임원으로 아직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존중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사회에 어떤 그런 책임을 다한 것도 있어.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한테 미비를 끼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과연 어떤 대우를 받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대우는 받기 힘들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면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죠. 586 딜러. 이거. 586 세대분들 아들도 있지만 딸도 있어요. 물론 아들도 앞가리 못하는 경우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분들이 보통 뭐 아들도 있으면 딸도 있을 거예요. 보통 나이가 자녀분들 나이가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 훌쩍 지난 분도 있을 겁니다. 결혼 일찍 하신 분들은 이제 30대 후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뭐 출가해가지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면 사실 뭐 이분들이 걱정거리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혼을 못했다면, 결혼도 못했는데
직장도 안 다니고 있고 뭐 돈도 못 벌고 앞가림 못 하고 있다면. 네.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 딜러론 이게 좀 굉장히 좀 요즘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분들 상당수가 딸 바보로 키웠습니다. 예. 아들도 있지만 딸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들도 이제 좀 망나니 짓 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딸이 있는데 많이 결혼을 못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앞으로 이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딜러 짓을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기 놓쳐버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가 못한 자녀가 있으면 좀 골치가 아프겠죠. 많이 많이 아프겠죠. 특히나 뭐 남자도 문제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직장 다니지 않는다면 사실 자립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부모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뭡니까? 딸바보 세대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금 많은 여자분들을 바보로 키워 장본인이죠.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좋지 않은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어. 네. 이게 약간 좀 깊게 들어가면 정책이 문제하고 또 연관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얕게만 얘기하자면 이분들 뭐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약간 아들과 딸을 좀 너무 다르게 키워요. 똑같이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훈육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좀 굉장히 좀 사내답게 이렇게 좀 엄하게 키우는데 유독 딸한테만 좀 이렇게 살갑게 다정다감하게 아니면 좀 관대하게 이렇게 좀 훈육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결혼 시장과 연애 시장에서 좀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바보짓. 지금 뭐 결혼 시장에서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그 생각 듭니다. 여자들이 막 연애나 결혼해서 막 짜증도 많이 부리고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달라고 조르고 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부모한테 배웠겠죠. 부모한테 배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자분들이 악간이 못할 때마다 이 책임에 대해서 누구를 운운하겠습니까? 누구를 운운할까? 바로 이분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운운할 가능성이 큽니다.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바보로 키워서 그렇다고. 누굴 보고 배우고 자랐겠냐? 누가 이렇게 가르쳤겠냐?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젊은 세대들의 좀 부정적 이미지. 이게 좀 너무 강해요. 약간 젊은 사람들은 이분들의 노력을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좀 나쁘게 보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이분은 대학 다닐 때 뭐 학점 관리 같은 것도 안 하고 어떻게 뭐 문명의 혜택, 경제 발전 혜택을 많이 보고 자랐으며 뭐 내 집 마련도 쉬웠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취업하는 건 정말 쉬웠고 애초에 경쟁이라는 걸 더 이겼고 자라는 세대라는 거. 물론 이분들이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한 말 맞지만 뭐 취업이나 신분 상승의 기회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분들 때는 이제 노력하면 신분 상승도 가능했고 뭐 계룡남이라고 하죠.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았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절대적으로 가장 많았던 시대예요. 역대 세대 중에.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 하나 믿고 잘하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래서 이분들 때는 이제 지방에 있다가 뭐 서울에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에 이제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아파트 값이 서울도 안 비쌌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이렇게 크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 뭐 금리도 엄청 셌고, 여러분 80년대 은행 금리 보시면 놀랍니다. 20%도 있어요. 20%. 예, 예적금 20% 상품도 있습니다. 그때 15% 하면 아이고 이게 무슨 금리냐 하면서 사람 놀리던 시기입니다. 진짜로. 근데 서울의 아파트 80년대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4천만 원. 물론 그때 3천만 원, 4천이면 엄청 큰 돈이지만. 그때 80년대 지어진 그 뭐야, 저 압구정 현대 아파트 그때 80년대 지어졌잖아요. 그 아파트가 막 한 4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서울로 상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서울의 어떤 그런 자본과 그런 이제 아파트를 다 가지고 있죠, 그분들이. 근데 막상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때려 죽여도 안 되죠, 이게. 옛날에는 80년대 때는 이제 은행에서 그냥 예적금만 하고 짠돌이처럼 살면 그게 제일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예. 그거 말고 다른 재테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좀 많은 병크를 많이 일으켰어. 예. 그래서 취업에 대한 혜택도 많이 받았고 어떤 부와 경제 상승에 대한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받았으면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기만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도 익히 아는 부분이고, 정작 자기네들이 들어갈 때는 좀 경쟁도 덜 치열하고 고생도 적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발전과 어떤 그런 문명의 혜택, 그리고 부동산과 어떤 집값 상승의 혜택은 다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정작 자신들 후손한테 물려주는 거는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고 물가도 굉장히 상승되고 엄청나게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한테 뭐 이제 보여줬던, 예, 세대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분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아직도 뭐 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다거나 사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5년 뒤라고 했죠. 5년 뒤. 적어도 5년 뒤. 5년 뒤가 되면 이분들이 완전히 은퇴하게 돼요. 몇몇 분들이 제외하면. 조직사회에서. 10년이면 완전히 은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받게 될 좀 평가라는 게 좀 냉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좀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기 바라겠어요. 좋은 이미지. 근데 워낙에 좀 싸질러 놓은 게 많아가지고 아마 좀 젊은 세대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른 대접 바랄 게 아니라 좋은 어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